자, 목요일 신유래 뉴스 정면 승부 4부 정법 승부로 꾸며지고 있죠. 언제나처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사안을 법으로 생각해보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박성배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야구 안 보셨죠? 두 분 다. 기사는 계속 봤습니다. 네, 일본의 2대0 이겼어요. 와. 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쉽지 않. 근데 일본 팀에는 사회인 야구 출신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회인 야구 수준도 상당히 높아서. 그 잘 야구 프로 좋아하시는 수준, 거 아니에요? 예,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이 사회인 야구 그러면은 뭐 취미로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의 프로에 맞먹는. 굉장히 예. 뭐 구속도 150km 정도 던지고 피처가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기사 외신. 예, 그래서 이제 야구 지금 우리 YTN 저기에 야구 지금 나오네요. 네, 예. 중계. 근데 이 야구 때문에 청문회 중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또 줄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럴 수 들어요. 있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8강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국 축구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어요. 이게 시간별로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한때는 91%까지 올라갔던 모양이에요. 이 중국팀을 응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변호사님. 일단은 한중 8강전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해석은 차치하고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불편하죠. 그런데 다음이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네덜란드 일본 IP에서 집중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이 작동되었다는 거죠. 네덜란드 일본에서 중국을 일방적으로 응원할 일은 만무하고 사실 우리나라 국내이거나 중국, 일본 등 제3지에서 네덜란드, 일본의 IP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중국 응원 클릭수를 많이 높인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는 그 자체만 두고 보면 당장 어떤 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조작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다음에 그 클릭 응원창이 로그인을 굳이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응원을 할 수 있는 창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응원 비율이 높았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마 그 기능이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흘러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누군가 장난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중국 응원에 몰빵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당장 조작이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향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장난하는데 VPN까지 써가지고 우회를 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네이버랑 다음에 양상이 달랐는데요. 두 사이트의 차이는 일단 누가 이길까요? 어느 팀을 응원하나요?라는 폴 형태로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점은 유사했지만 네이버는 아이디로 접속한 사람들이 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다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굳이 다음 사이트에서 내 인적사항이 드러나도록 아이디로 접속하지 않아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었다는 차이가 또 있었고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네덜란드의 아이디 그 한 IP 주소 그리고 일본의 IP 주소 네덜란드의 한 IP 주소에선 1,500만 건이 이상이 여기에 그 중국 좋아요를 눌렀다는 취지예요. 일본은 거의 450만 건에 달하는데 이건 개인이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아마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는 게 정설인 것 같고요. 아무리 매크로라도 몇 천만 건을 그렇죠. 하기는 쉽지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어쨌든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게 정말 1,500만 명이 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뭔가 이제 기계적인 작동에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중국 본토에서 접속하는 것은 차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게 다음은 뭔가 오래됐대요.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익명 게시판 등에서는 뭐 내가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익명의 게시자들도 좀 나오고 있고 해서
이게 선거 국면이 워낙에 또 앞으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 것은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이 네이버 다음이 달라서 양태도 좀 달랐다는 점, 선거와 관련해서 댓글을 달 때는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다 아이디로 접속해서 댓글을 남기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에서 뭔가 국적이 드러나도록 댓글을 달게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범정부 차원의 TF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이게 장 변호사님 조금만 의자 높이시겠어요? 예.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이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한다 그래도 몇 천만 건을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원래 접속지도 조금 밝혀질 수는 있을 거거든요. IP. 이게 한 바퀴 돌아도. 네, 밝힐 수 있어요. 우리나라 경찰 수사 역량이 높은 편이라서 예. 어디서 접속했는지는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다만 이 사건에서 어려운 점은 접속 IP 자체는 해외 어느 지점이다라고 금방 특정해내지만 그 IP를 실제로 사용해서 클릭 응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린 차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건 밝히기 불가능할 수도 있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를까 예. 외국인이라면 당장 밝혀내기는 어렵겠죠. 다음에 일단은 클릭 응원 서비스 종료하고 보완한 다음에 새로 내놓겠다는 입장이고 제대로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가능하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다음도 피해자거든요. 수사 의뢰를 해둔 상황이라. 다음이 그러니까 수사 의뢰한 거 아닙니까? 수사 의뢰를 업무방해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라 경찰이 구체적으로 이 IP 접속 지역 나아가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를 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서 접속을 시작했는지 자체는 금방 밝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신기한 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매크로는 실제로 최근에도 임영웅 씨 티켓 같은 것도 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손으로 클릭하면은 사실상 티켓팅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네. 하고요. 그때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미리 이제 짜놓아서 기계의 힘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제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들었는데 대학생들도 수강 신청할 때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인기가 맞아요. 많은 강의를 하려면 저도 대학원 때나 대학생 때는 아예 매크로 이런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실제로 좀 하기가 어려운데 매크로를 돌려서 학생들이 많이 수강 신청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을 조작했다. 그러면 그 댓글이 게시된 포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성격이 되거든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입니다. 위계라 하면 속임수를 썼다는 거죠. 예. 그래서 드루킹 사건에서도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었고 실제로 본 건도 다음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건에서는 다음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을 보더라도 매크로를 사용하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매크로나 이런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 인위적으로 업무를 정당한 어떤 정보통신망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포털 사이트 측도 사실은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고요. 이게 특히 이제 신뢰도라든지 이런 거에 또 굉장히 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자체도 사실 좀 피해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회해가지고 말이에요. 우회를 하는 VPN, 이 VPN이 사실 중국은 이 SNS 우리가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도 다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여행 가는 외국인들 VPN 쓰는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VPN이 이 노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게 VPN 그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VPN으로 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이 로그인을 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로그인은 매크로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계정을 확보한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우회로 침투하면은. 일단 이 문제 자체는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다음에 클릭 응원수 이른바 조작 사태가 불거지게 된 이유가 로그인이 필요 없이 클릭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가능했던 부분인데 네이버처럼 로그인을 해야 일정한 글을 쓰거나 클릭을 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둔다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즉 매크로 프로그램을 당장 돌리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범행을 저질렀을 때도 확보했던 아이디가 2,000개 정도였습니다. 즉 조직적인 어떤 세력이 개입을 한다면 로그인 시스템 하에서도 여러 아이디를 수집해서 그 아이디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가할 가능성은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매크로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내는 보안 기술이 지구상에 존재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안 기술을 높이면 그 보안 기술을 우회하는 또 다른 매크로 프로그램이 발전된다고 합니다. 즉 이 문제는 일정한 기능 개선으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지만 완벽하게 일정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여론을 조작하거나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현상 자체를 막아내는 기술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TF를 구성한다고 합니다만 어떤 방식으로 TF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지를 저도 답이 안 나와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근데 뭐 저 지금 국민의힘 지금 국적을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 나오도록 한다. 그 뭐 효과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좀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위헌 그 판시가 있었냐면요. 그냥 일반 포털 사이트도 아니고 하루에 20만에서 30만 명이 이렇게 접속을 하는 정말 대규모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게 여론 전파성도 높고 영향력이 높으니 실명으로 이제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터넷 실명제 제도가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위헌으로 판단을 했어요. 헌법재판소가. 이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좀 위축되게 만든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국적이 나오도록 뭔가 이렇게 표식이 되도록 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우회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막아낼 방법은 없고 매크로를 못 쓰게 하겠다. 매크로로 업무 방해하는 거 막겠다라는 말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해킹을 없애겠다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다고 인식하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데 뭔가 이걸 정치적 해석을 낳도록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드루킹 사건 이후에는요. 네이버에서 이제 자정 작용으로 한 사람당 인당 아이디를 3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IP당이겠죠. 사람당 갖고 있을 수 있는, 왜냐면 제 인적사항을 기재했을 때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그 아이디가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는데 그걸 딱 3개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처럼 드루킹 일자들이 2,000개의 아이디를 확보했는데 이게 한 사람들이 막 여러 개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 댓글 조작에 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개수 자체를 지나치게 이제 제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많이 제약을 했고,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타임톡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댓글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좀 사라지도록, 댓글이란 게 박제가 되면 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뭔가 좀 제도적인 방향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요, 지금 댓글 말씀하시고 표현의 자유, 위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외국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댓글창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는 전 굉장히 드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그 댓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냐,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댓글에 관한 문제, 이게 많은 문제를 사실 일으키고 있고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고민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가 난제입니다. 난제.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고 사전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당장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컴퓨터 등 업무 장애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는데 통상의 업무 방해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통상적인 것보다 좀 높게 받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아마 양형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선거 운동 기간 인터넷
그 게시판 실명제가 위원 결정을 받으면서 당시 헌재 다수 의견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비판을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고 하면서 그 대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죄 등에 대해서 사후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이는 사전적인 조치는 위헌성 시비에 쉽게 휘말릴 수 있다는 암시를 준 것인데 이를 피해가면서 적절하게 여론 형성에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방식이 될지 만약 저라면 당장 뾰족한 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로그인을 통해서만 일정한 댓글이나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위헌성 시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실명제 내지는 국적 표시제는 도입하지 않더라도 어떤 IP, 어떤 로그인을 통해서 형성된 의견입니다. 국적 통계 자체는 공개해 주는 정도는 위헌성 시비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수준이어야지 더 나아가게 되면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고 정치적 논쟁으로 크게 번져나갈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이번에 이렇게 정부 여당이 반응하는 거 보고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도 많은데 저는 사실 뭐냐면 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드루킹 사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김대엽 사건도 있었고 드루킹 사건도 있었고 물론 반대되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있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표현의 자유든 뭐든 표현의 자유와 소위 말해서 선거가 진정하게 민심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선거를 왜곡시킬 가능성 그렇죠. 차단 이것도 사실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사후적으로 굉장히 세게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일단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로 실형 2년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원세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뭐 파기환송심까지 거쳤지만 결국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국정원법 위반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죠. 허위사실 공표로 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6개월 안에 또 기소가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기술적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아예 사후적 규제가 아닌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런 발언이나 뭐 댓글이 올라가기도 전에 기술적으로 차단하거나 뭘 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소지는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같은 거는 언론사를 만들더라도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거든요. 비교적 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댓글이나 어떤 의견 표명을 하는 기회도 좀 열린 방향으로 가야지 애초부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닫힌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좀 민주주의 역행하는 측면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뉴미디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신장에 기여한다기보다는 사실은 권위주의화를 가속화시키는 측면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해서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법이라는 측면도 어쨌든 우리가 권위주의화는 피해야 되니까요. 그걸 좀 잘 좀 고려를 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